예, 안녕하십니까. 솔로몬입니다. 오늘은 저희 블로그에 이미 포스팅해드린 내용, 약혼했다가 파혼당한 경우에 그 부당 파기자에게 법적 책임을 어떻게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내용을 저희 블로그에 한번 오셔서 직접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되십니다. 자, 그럼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차 혼인하기로 했다가 그 일방이 이유 없이 혼인을 거부하거나 일방의 잘못으로 약혼 해제 사유를 발발시켜서 혼인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있죠. 이러한 경우가 바로 부당 파기자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는 문제입니다. 약혼이라는 것은 장래 혼인하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약혼식까지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둘 사이에 장차 결혼하기로 하는 합의만 있으면 약혼은 성립합니다. 일종의 신분상의 계약이어서 일단 계약이 체결되면 계약 해제 사유나 계약 해지 사유가 없으면 그 계약을 무조건 이행해야 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책임을 져야 하는 구속력이 있죠. 마찬가지로 약혼에도 약혼 해제 사유가 없는 한 당사자들은 약속한 대로 혼인을 이행할 의무를 집니다. 그런데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그 경우가 바로 부당 파기자에 의한 법적 책임을 묻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참고로 민법은 약혼 해제 사유로 8가지를 규정하고 있죠. 그 8가지가 무엇이냐? 첫째,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둘째, 약혼 후 성년 후견 개시나 한정 후견 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세 번째, 성병, 불치의 정신병, 그 밖의 불치 병질이 있는 경우. 네 번째, 약혼 후 다른 사람과 약혼이나 혼인을 한 경우. 다섯 번째, 약혼 후 다른 사람과 간음한 경우. 여섯 번째, 약혼 후 1년 이상 생사가 불명한 경우. 일곱 번째, 정당한 이유 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그 시기를 늦추는 경우. 여덟 번째, 그 밖에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이렇게 8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그 밖에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굉장히 포괄적이죠. 어느 정도에 이르러야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느냐. 판례는 혼인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끼칠 만한 사유를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해석을 하는데 구체적인 판례를 하나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례는 학력과 직장에서의 직종, 직급 등을 속인 것이 약혼 후에 밝혀진 사안에서 이러한 사유가 약혼 해제 사유인 기타 중대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직장인지, 학력은 어떻게 되는지, 직종은 기술직인지 사무직인지, 직급이 과장인지 대리인지 아니면 부장인지는 혼인을 결정하는데 중대하게 영향을 끼치는 부분이다 라고 판시한 거죠. 그래서 그 정도 선에서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일단 약혼을 했다면 상대방에게 위와 같은 약혼 해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사유 없이 혼인을 거부하거나 그 시기를 늦출 수는 없습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혼인을 거부하거나 그 시기를 늦추면 그 당사자는 파혼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하고 또 고의과실에 의하여 약혼 해제 사유를 발발한 당사자도 파혼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약혼 부당 파기자는 어디까지 법적 책임을 져야 할까요? 첫 번째, 일단은 위자료를 물어줘야 합니다. 위자료는 사유 및 사안에 따라 좀 다르지만 통상적으로 500만원에서 5천만원 사이에서 인정됩니다. 하지만 그 정도 돈으로는 절대 위자되지 않는 사유가 있고 이를 소명해낸다면 그 이상도 물론 가능합니다. 두 번째, 혼인을 준비하기 위해서 들어간 비용 일체를 배상해야 합니다. 세 번째, 부당 파기자는 혼인을 전제로 받은 예물이나 예단비를 반환해야 합니다. 하지만 부당 파기자로부터 교부받은 예물과 예단비는 그에게 반환하지 않아도 되죠.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결국 부당 파기자는 피해자인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예물 예단은 고스란히 반환하여야 하지만 부당 파기자 자신이 받은 예물 예단은 반환받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약혼을 파기했을 때 부당하게 그랬을 때 어떤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또 좋은 정보를 가지고 우리 솔로몬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